안녕하세요. 양대표의 워크로그 양정입니다.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해 업무용 다이어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 표지보다는 내지인데요. 저희가 보통 다이어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보통은 표지거든요. 이제 업무용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기록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표지를 보기 전에 내지를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다이어리는 크게 위클리랑 데일리로 나뉘는데요. 위클리는 업무를 기록할 때 일주일 단위로 업무를 같이 보면서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, 업무를 크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데일리는 업무를 세세하게 나눠서 기록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. 만약에 표지가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내가 데일리파인데 위클리 다이어리라면 그 다이어리를 업무용 다이어리로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표지를 고르기 전에 내지를 먼저 보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10x10에서 다이어리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탭에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. 옵션에서 뭐 데일리라든지 위클리라든지 이런 다이어리의 구체적인 사양들을 선택해서 다이어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. 표지를 보기 전에 그 옵션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표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튼튼한 양장 제본과 사이즈 체크 필수인데요.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다이어리를 계속 펼쳐보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 다이어리가 되게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다 찢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이어리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튼튼한 양장 제본으로 되어 있거나 가죽이나 원단, 천으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즈 부분인데요. 저희가 이 업무용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만 두고 쓰지는 않거든요. 뭐 미팅할 때도 쓰고 회의할 때도 이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요. 수납이 조금 용이한 사이즈로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5 사이즈이고 조금 더 작은 B6 정도 다이어리까지 추천을 드립니다. 세 번째로는 여백이 최대한 적은 다이어리인데요. 제가 앞에서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5에서 B6 정도 사이즈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정도 사이즈는 크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다이어리 내지에 여백이 최대한 적은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. 다이어리의 끝 부분이 네모처럼 박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칸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을 거의 매일매일 버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다이어리를 고르실 때 이렇게 선이 끝까지 나 있어서 내가 이 종이를 완전히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이어리를 추천을 드립니다. 특히 먼슬리 부분은 한 줄을 7에서 8칸 정도로 나누잖아요. 더더욱 여백이 없는 다이어리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네 번째는 먼슬리인데요. 먼슬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주간 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보통 업무가 바로 날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몇 주 차에 무슨 일 하자라고 정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그런 업무들도 다이어리에 계속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데일리나 위클리 부분에 적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먼슬리에 이 월별 일정을 확인하면서 큰 일정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.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칸으로 나눈 먼슬리가 아니라 메모를 기록할 수 있는 한 줄이 8칸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다섯 번째는 데일리입니다. 데일리에서는 레이아웃이 최대한 심플한 다이어리를 고르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 스터디 플래너에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진 않잖아요. 일기에도 투두를 적진 않죠. 근데 업무를 기록하는 다이어리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적어야 돼요. 업무용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할 일, 즉 투두에 대한 영역도 적기는 하는데, 예를 들면 회의를 했을 때 회의의 내용을 적기도 하고 미팅 내용을 적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적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최대한 심플한 거를 골라주셔야 돼요. 다이어리 내지가 오늘의 업무, 오늘의 미팅 내용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최대한 심플한 걸 고르셔야 되는데, 줄노트 형식도 좋고 아니면 이 다이어리처럼 선 굵기 정도로만 레이아웃이 나눠져 있어서 내가 그걸 무시하고 쓸 수 있는 정도의 깔끔한 레이아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깔끔한 표지입니다. 저희가 이 다이어리를 책상 위에서만 쓰지는 않잖아요. 미팅 때도 들고 가야 되고 회의 때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. 미팅을 할 때 이 다이어리를 딱 들고 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거나 되게 유치한 일러스트가 있으면 조금 깰 수가 있거든요. 이 업무용 다이어리는 단순히 노트가 아니라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거든요. 그래서 일로 만난 사이에서 나의 첫인상을 결정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. 만화
캐릭터가 들어가 있거나 유치한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깔끔한 나의 센스가 보이는 그런 다이어리들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 업무용 다이어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되게 기본적인 그 다이어리들이 있거든요. 살짝 올드해 보이기도 해서 센스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미팅 때 이 다이어리를 내가 들고 가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업무용 다이어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다이어리 고르실 때 표지를 먼저 보지 말고 내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. 튼튼한지, 그리고 사이즈는 괜찮은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, 여백이 적은지, 먼슬리에는 주간 일정을 적을 수 있는지, 레이아웃은 깔끔한지,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표지가 미팅 때 들고 가도 괜찮은지. 생각보다 꽤나 복잡하죠? 업무용 다이어리는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는 9시부터 6시까지 매일매일 쓰는 물건이잖아요. 기준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꼭 한 번씩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지금까지 양대표 워크로그 양정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